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셨습니까? 혹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경찰서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셨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통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여러분은 일기토라는 말을 아시지요? 때로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기토라는 말은 삼국지 같은 데서 양측의 대표 무사가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시청자가 선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쌍방의 잘못의 유무나 그 경중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게스트가 1대1로 토론을 벌이게 되겠는데요. 그럼 일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건물주입니다. 어느 날 A라는 사람의 건물 주차장에 B라는 사람이 주차를 하려다가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B는 차의 파손이 A가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A는 B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에 주차를 할 이유가 없는데 주차를 하려고 하였고, 이제는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B로 인해서 건물 주차장이 일부 파손되었다고 해서 B에게 건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A와 B 중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저는 B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건물주인 A씨가 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A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운전자가 이를 보고 나왔는데 차가 부서져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게 남의 건물이에요. 그죠? 근데 임차인도 아니고 세입자도 아니고, 그죠? 그 건물을 뭐 온 손님도 아니고 그냥 남의 건물에 그냥 무상으로 주차를 하려다가 차량이 파손이 됐대요. 근데 건물주가 맑은 하늘의 그 날벼락도 아니고 그거 배상을 해줘야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근데 자기 건물이 파손이 된 거야. 그럼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 운전자가 그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간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딱 이제 순서를 따져보면 왜 그 건물에 주차를 해가지고, 아니, 볼 일이 있었으니까 갔겠죠, 당연히. 아니 뭘 있었대요? 뭘 일해서 갔겠지. 뭘 있었대요? 네. 하여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거예요. 자기 차가 부서졌다고. 관리 소홀 아니냐. 근데 반대로 다른 증거도 없는 거야. 내 건물도 부서진 거야. 나도 억울해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 건물 네가 물어내라. 아니 내가 건물주면 그래요. 본인이 건물주라고 생각을 해봐. 새 건물을 샀어. 최고 씨가 새 건물을 샀어요. 새 건물을 샀는데 이뻐. 멋있어. 잘 지었어. 근데 누가 왔어. 부셨네? 건물 부셨어요. 기분 어때요? 나쁘죠. 나쁘죠. 그럼 받아야겠죠. 받아야죠. 그래요. 그게 돈짜리는 아니,
아니, 근데 그거랑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건물주는 여러 분야의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주라는 사람이 백화점 건물주인일 수도 있고, 큰 빌딩의 건물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건 CCTV가 있잖아요. 어쨌든, 볼일을 보러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차를 세우고 나왔어요.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차가 부서져 있어요. 이 사람이 운전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차를 하고, 세우고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볼 때는 사례는 주차를 하려다가 차가 파손되고. 아, 그래요? 아, 예. 주차를 하려다가 네. 파손이 됐는데, 그럼 제가 볼 땐 운전 미숙이 아닌가. 운전 미숙이요? 주차를 못 하는 거야. 좁던, 뭐, 넓던, 그럼 본인의 과실이에요. 주차장에 따라서는 아주 네. 좁은 주차장, 주차하기 어려운 주차장도 있을 수는 있겠지.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주차를 할 때, 주차를 할 때. 속도를 줄여서 주차를 합니다. 아, 그럼요. 10km 미만으로. 줄였지. 그리고 후면 주차를 합니다. 네. 예. 근데 과연 그 10km 미만인 속도에서 건물이 부서지면 얼마나 사실 부서지겠습니까? 아니, 거기가 전면 주차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럼요. 여기 다 전면 아, 주차예요. 저는 후면 주차를 알았죠.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어쨌든 전면 주차라고 칩시다. 네. 전면 주차도 속도를 내는 사람 운전자는 절대 없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운전자 과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본인이 운전하다가 예. 박은 거예요. 무슨 천장에서 물건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박은 거야. 떨어졌을 수도 근데 있죠.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여기 구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 차가 부서졌잖아.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차가 폐차 직전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오래된 거야. 혹시인지 운전자가 60인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건물 주면 못 해준다. 오히려 이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참, 보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신지 알겠고,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갔어요.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심히 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건물 외벽에, 기둥에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주의 사항도 없었고, 그게 표시가 돌기둥이구나. 없었습니다. 돌기둥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그걸 있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건물주라면 제가 건물주의 입장에선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운전자가 주의를 하게끔 뭔가 해놨다면 분명히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는 돼요. 운전자. 속상하죠. 자기 차 부서졌는데. 알겠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그 건물주를 생각을 하면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허락을 했냐? 네가 돈 내고 여기서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즘 또 유료 주차는 다 이렇게 CCTV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도 아닌데 네 몰래 와서 주차를 하다가 내 차가 부서졌다. 이건 어이없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면 이런 전제를 깔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 주차장에 통상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뭔가 약간 이 함정이 있었다. 아니면 돌출된 뭔가가 있었다라든지 예를 들어 후면 주차할 때 아주 좁은 물건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뭐 있었다라고 해도 주의 깊게 보면 보지만 그런 게 봉이 하나 있었다라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그 주차장에 전혀 볼일이 없어 간 사람이 아니라 무단 주차를 간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뭐 세입자의 뭐 어떤 상가에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들어갔다. 막 이런 전제에서 한번 토론해보면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 변호사님도 경험이 좀 있으신가 봐요. 나도 경험이 좀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뭐 아무나 와서 그냥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무슨 볼일을 보러 왔다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운전자의 과실로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건물에 문제가 있다. 부실이에요. 너무 오래됐어. 낙후됐어. 근데 뭐 돌이 떨어져. 아니면 뭐 안전바가 좀 미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차량이 사고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건물주는 해줘야 됩니다. 배상을.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닌 아무런 이유 없이 파손이 됐다. 그럼 건물주는 오히려 자기 건물이 파손됐으니까 너가 나한테 배상을 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답하신가 봐요. 예, 답답합니다, 진짜. 운전을 합니다. 네. 주차를 해요.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뭔가 보이지 않는, 보이기 어려운 사각지대, 뭔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거기에 수많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네.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표시가 되게끔 아니면 뭐 어두운 주차장이면 불빛 하나라도 해서 거기에 주의를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사실 배려를 해도 그렇게 사고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 건물에 그런 등이 없나요? 등도 없고 마지막 경계점이 어딘지를 밑에서 올라오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하겠어?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죠? 억울하신가 봐, 지금. 아니, 근데.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죠, 이건. 애매하죠? 제가 그 입장이면 화나죠. 이게 요즘 그런 옛날식 건물들이 있어요. 고바위예요, 고바위. 출입구가 안 보여. 빛만 보여, 빛만. 나가는 입구만 보여.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하겠죠. 주인한테. 주인백 나와라 하겠죠. 그런 입장이라면. 똑같은 겁니다. 그 상황이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건물주 입장이에요. 제가 돈이 많은 건물주도 아니죠. 만약에 제가 건물주라면 저는 양보 못합니다. 저는 양보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운전자라면 저는 나인시 건물에 차 안 세웁니다. 일단 운전이 똑바로 하는 거죠. 아니 뭔가 보이지 않는 그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초보 운전이에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근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부터.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운전자가 들어가서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뭔가 보이지 않는 건물에 뭔가 이상한 형태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주의 관리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운전자에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인씨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제 생각은 차주가 동의 없이 남의 건물에 주차를 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주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네. 그럼 나인씨 항상 주차할 때마다 그 건물주한테 고하고 이제 주차합니다 라고 고하고 들어가요? 이미 조용히 할 때가 많죠. 조용히 할 때가 많죠. 똑같은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뭐 사안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서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겠는데 사안을 정리하자 우선 주차장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요소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한번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만일에 주차장에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고 어떤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고를 냈다면 차주 본인이 운전미숙으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겠고, 그게 만일에 건물에 험이 생겼다면 그에 대해서 페인트 칠이라도 다시 칠해야 될 정도면은 차주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돌출된 부분이 잘 발견할 수 어려운 돌출된 부분이 있다든지 곡각 지점에 이렇게 그 경계를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폴대가 낮다든지 해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출구에 이렇게 높은 그 경사로를 나올 때 어디가 경계점인지 모르도록 해놓고 했을 때 거기 자주 부딪힌다면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그 건물에 오는 사람의 주차를 안전하게 유도하고 할 그런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액의 다과는 모르겠지만 운전자의 물론 들어갈 때 야 이거 이상하구나 라고 하고 가야 되겠지만 통상적인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은 주차장 운영자 내지는 건물주가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일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경계 주의 아니면 무슨 신호를 주든지 아니면 불빛을 비추든지 해서 어떤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하강용의 안전화 법률에서 준비한 순서는 법대로 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공이 정의라는 명목하에 악당을 물리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러한 행동이 옳은 것일까요?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 시즌2 법대로 합시다는 영화나 역사적인 사건을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보고 과연 그러한 행동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유죄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맹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차태식이야? 너 정체가 뭐냐? 옆집 아저씨. 영화 아저씨를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행한 사건으로 아내를 잃고 세상을 넘긴 채 전당포를 꾸려가며 외롭게 살아가는 전직 특수요원 태식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소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태식과 소미는 서로 마음을 열며 친구가 됩니다. 짜잔! 내일 아트 할 거예요.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잘해. 아저씨도 해줘요?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해요. 너도 내가 나쁜 사람 처음 보니? 감옥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미 엄마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엄마와 함께 납치되고 마는데요. 소미의 행방을 쫓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태식은 하나뿐인 친구인 소미를 위험에서 지키는 위해 범죄 조직과 오종의 거래를 하지만 소미의 행방은 여전히 유연하게 되고 종 좀 구해줘. 결국 태식이는 범죄 조직을 혼자서 소탕하고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그 과정에서 태식은 범죄 조직의 보스와 많은 단체원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무조리 씹어 먹어줄게.
과연 차태식은 어떻게 될까요? 무죄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라에서는 이것저것 약한 사람들은 지켜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돈으로 해결하든 뭐로 해결하든 막 다 어떤 식으로 해결할 텐데, 근데 딱 그 원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계속 꾸준히 지켜봤고 아주 지킬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켜줬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막 사형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법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만약에 사회가 만약 복수 자체를 다 무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복수가 계속 연속돼서 범죄가 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복수심에 불타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어찌됐든 법에 이렇게 다 정해진 규정들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복수를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차태식에게 사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범죄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차태식이 죄를 지었지만 무거운 형벌은 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차태식이가 사람을 죽여요. 근데 과정을 보면 일단 범죄자들한테 꼬임에 넘어가죠. 꼬임에 넘어가요. 솜이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마약 거래도 하고 뭐 많은 경범죄도 저지르고 사람을 결국은 죽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이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제 생각은 과실치사나 정당방위에 해당이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 잘하셨어요. 잘하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 되는 범법 행위입니다. 그것도 제일 무거운 법으로 다스려야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말씀하셨듯이 경범죄, 절도, 마약 밀매, 무기 소지 이런 불법 범죄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총 좀 구해줘. 그렇지만 사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살까지 시도를 해요. 끝을 내겠다. 내 목숨도 끝을 내겠다. 그러니까 악마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정의 실현을 한 거 아닙니까? 악의 무리들을 경찰도 못 잡는데 다 해결해줘. 다 잡은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영화 보셨죠? 예. 원빈이 여성들의 로망이에요. 근데 사용을 한다고?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감당합니다. 자, 차태식이 영화에서 무슨 역할로 나옵니까? 자, 전당포 주인, 금리빨만 봤죠? 예, 예. 금리빨만 봤죠.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이 뭔데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그거는 경찰이 있고 경찰이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구현하죠. 그리고 법을 내리는 판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의 구현을 해야지 일반 시민이 뭐라고 근데 정의 구현을 결과적으로 합니까? 자기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죽였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총 맞아주고 칼 맞아서 죽는데? 일단은 정당방해요. 그렇게 죽였어.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근데 죄는 인정합니다. 너무 인정해요. 하지만 사형은 아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의 모습인데.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태식은 이미 범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자, 솜이라는 여자애를 구하기 위해서
총을 사들였습니다. 거기에 마약까지 소지를 하고 마약 밀매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마약 밀매하고 경찰들을 때리고 경찰 폭행이죠. 그리고 또 모자 같은 걸 훔칩니다. 가게에서. 절도자. 그러면 그거 이미 살인만 해도 크나큰 범죄인데 거기에 이러한 자질구레한 범죄들을 더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가중처벌로 저는 사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형 죽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원빈을. 죽이지 마시고 제가 볼 땐 죄는 주되 제가 판사님은 아니지만 한 10년 줄까요? 하여튼 대충 그 정도만 줘도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봐요. 굳이 사람을 죽였다고 반성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꼭 사형까지 가야 되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거 반성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막말로 이렇습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보험금을 타요. 타죠. 죽이고. 많이 탑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죽여봐서. 네. 근데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 목숨이 죽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후회할 줄 왜 합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으면 그건 죽일 놈이에요. 그렇게 살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영화 보셨잖아요. 예. 주무셨나? 보시면서. 저는 안 잤습니다. 그 스토리 모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는 원빈이기 때문에 멋있는 거지. 그쵸, 원빈이니까 멋있죠. 예. 이문식이시면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당방위나 가실치사다. 꼴랑 혼잔겨? 영화에서 보면 차태식이랑 소민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혈육도 아니고. 혈육 아니죠. 예. 옆집 아저씨지 않습니까? 아저씨죠. 그냥.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꼬마애를 위해서 자기 혈육도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짓입니다. 일단은 영화 캐릭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옛날로 돌아보면 홍길동, 장길산 의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어요. 장길상은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장길산, 길장에, 가로수길. 하여튼 일단 그런 이름이겠죠. 이름이겠죠. 하지만 의적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어. 뭐야,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도 도와줬어. 근데 의도는 없어. 근데 정당방위야. 이거 뭐라 그러죠? 변호사님, 뭐라 그럽니까? 이걸 참작하는 건데 정상으로. 그래, 정상 참작. 그게 돼요. 아니, 나 왜 그게 생각이 안 나? 나 왜 그게 생각이 안 나냐고. 하여튼, 그게 돼요, 참작이. 된다니까? 제가 볼 땐, 옛날 뭐라고 해야 돼? 영웅담이죠, 영웅담. 홍길동도 그렇고, 장길산도 그렇고, 임꺽정도 그렇고. 다 의적 아닙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정의 구현한 거야, 제가 볼 때. 그 시대 때 살아보셨어요? 이건 몰라요. 모르죠.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홍길동이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 시대에 살아봤어요? 구전도 하긴 어쨌든 사람이 말을 통하면 이게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 아닙니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듯이. 다르죠. 예. 하지만 원빈은 죽여서 안 된다. 아니 자꾸 원빈 하시는데. 원빈 하는데. 그 만약에 역할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용해요? 틀려지죠. 네. 사용해야죠. 그러면. 사용 안 되죠. 그래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내리세요. 자, 나인 씨가 얘기하는 멋있는 원빈이. 나인 씨는 집에 들어와서 부모를 죽여. 죽였어. 죽여 안 죽여? 죽어야지 걔는. 그거야. 그거야. 법대로 해, 그럼 법대로 해. 그래, 법대로 해. 법대로 해. 결론 내리자고. 아니, 가족을 늘 먹여. 법대로 해. 예, 자, 그럼, 각자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최고 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이라는 범죄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또, 나인 씨. 네. 제 입장은 일단 차태식이 사람을 죽여서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값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범죄의 꼬임에 넘어갔고, 마지막에는 반성도 했다. 그리고 정당방위와 가실치사가 있다. 라는 점을 봐서 무거운 형벌은 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열띤 토론 잘 듣고 잘 봤습니다. 다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 정당방위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떤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 정당방위냐 아니냐 또 뭐 정당행위냐 또 자력구제 뭐 이런 게 법률 용어들이 있는데 정당방위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에 대한 어떤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만 정당방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긴 합니다. 또 이제 자력구제라는 것도 지금 현재 즉시 자기에게 무슨 위험이 처해졌을 때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건을 뺏는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긴급 피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자동차가 이렇게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긴급 피난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잠시 피신한다든지 그런 경우 남의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법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죠. 있는데 이 영화에 있어서는 아마 그 정도가 좀 심한 거죠. 어쨌든 좀 심한 거고 물론 이 영화에서 보통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사회 구현을 해야 할 경찰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거나 또는 뭐 오히려 악당편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정의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 있어서 그 정도의 폭력의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뭐 법률가가 보자면 참 재미없겠지만 저도 아마 영화 볼 땐 아주 재미있게 봤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걱정이 돼요. 저러가 어떡하려고 하는지. 영화를 재미있게 하면 법률가 이래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통쾌한 복수극을 벌이긴 했지만 법률상으로는 되게 긴급 피난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또 뭐 정당방위라고 이렇게 입론하기도 어렵고 전부 다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력구제 뭐 이렇게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법에서 책임을 좀 감경하는 규정은 있어요. 과잉방위, 오상방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럴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질 때 감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런 경우에 책임이 아마 대폭 감경될 소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살인의 정도 뭐 수십 명이나 살인을 하고 뭐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형사적인 죄책을 면할 수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였고 근데 뭐 이렇게 사형에 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사회적 여론에 따라서 그래 보여지는데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을 소진이 있는 사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열띤 토론하느라 힘드셨는데 어땠어요 오늘? 예.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법률 용어를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님 때문에 좀 알게 된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 자체가 뭐 법률가를 위한 방송은 아니고 우리 최고씨와 같이 비법률가를 위한 방송이니까 모르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주 좋은 토론이었고요. 우리 오늘 나인 씨는 어땠어요? 예. 일단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모른다고. 아까 봤잖아요. 참작. 저는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당황도 안 해요. 아무튼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얘기 끝나지 않은 부분은 방송 끝나고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이따가. 분명 그래요. 예,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새롭게 바뀐 화강용의 안전한 법률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기초법률 지식에 관한 팁을 드릴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기초법률 지식 팁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임차인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두 가지 법률이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명목은 그럴듯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게 아주 소액의 임대차 보증금, 소액의 월세를 내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대개 제대로 된 상가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거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한데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집에 입주를 하고, 즉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주민등록이 그 주소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얻게 되면 새로운 건물 주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도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항력이 인정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특별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보증금 이런 경우에는 뭐 2천 몇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 이 집이 경매가 돼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어떠한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이 전입신고한 것보다 먼저 설정된 건저당권에 대해서도 우선해서 묶어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을 그러면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아닌 데 가서 받으면 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시기에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에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하고 또 이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때로부터는 그 이후에 설정된 건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에 우선해서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는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요. 또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그 소액의 임차 보증금이 보고를 받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게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워낙 임대차 보증금을 소액으로 규정해 놓고 또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월차임, 즉 월세가 대개 이 얘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거의 적용된다는 케이스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저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의견 및 질문을 주시면 참고하여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편해서 맛있어서 재밌어서 에그 펀펀펀 에그펀 플러스 달라붙고 터지고 힘들고 바쁜 아침 요리 이제 쉽게 하세요. 재료만 넣어주면 알아서 익혀주고 저절로 쑥 정말 편리한 신개념 조리기 화제의 에그펀 플러스가 화려하게 업그레이드 5가지 컬러로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화제 에그펀 플러스. 정말 쉽고 편리해요. 예열된 상태에서 계란을 넣기만 하세요. 1개, 2개 넣어만 주면 끝. 자동으로 알아서 조리되고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지켜 서 있지 않아도 돼요. 와우, 벌써 올라오는 것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한 쿠커예요. 따끈따끈 둥근 롤 형태라 먹기도 아주 편해요. 저절로 쑥쑥쑥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영양 만점 계란 요리는 물론 소시지, 어묵, 즉석 핫바에 피자와 핫케이크까지 재료만 넣어주세요. 완성되면 저절로 쑥 지켜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 설계된 원통형 조리구에 재료만 넣어주면 알아서 익혀주고 완성되면 저절로 올라오는 마술 같은 초간편 자동 조리기. 냉장고 남은 재료에 계란과 밥을 섞어 넣으면 따끈따끈 라이스바로 한 끼 식사가 뚝딱. 김치 다지고 계란 풀어 밥과 함께 넣어만 주면 칼칼한 김치 라이스바로 든든하고 출출할 때 가래떡 구이도 간단히. 간편한 식사 준비도 아이들 영양 간식도 너무너무 편하게. 사이즈가 작아 식탁에 두고 쓰기 편하고 코드가 불량이라 쓰고 나서 세척도 쉽고 너무 쉬우니까 아이들도 남편도 한 끼 해결 간단히 든든하게. 잠깐 타거나 긁힘 걱정 없도록 믿고 요리할 수 있는 듀퐁사의 테프론 이중 코팅 확인. 업그레이드 에그펀 플러스 5가지 컬러 출시기념. 본체 보관 뚜껑 눌러주는 테커 세척용 스펀지 브러쉬 꼬치 5개 요리 레시피가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까지 기존가 59,800원에서 2만원 파격 할인 39,800원. 오렌지, 그린, 핑크, 블루, 화이트 5가지 색상 중 선택만 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첫째, 원통형 조리구를 둘러싼 나선형 열선이 재료의 겉과 속을 골고루 익혀주고 열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적어 전기 손실 없이 더 빠르게. 영양과 수분 손실도 적어 더 맛있게. 기름 범벅 노. 더 건강하고 담백하게. 둘째, 첨단 센서가 온도를 측정 딱 맞게 조리해서 자동으로 쑥 지켜 서 있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너무 편리하고. 셋째, 소형 가전에서 보기 힘든 첨단 엘리베이팅 시스템으로 완성되면 바로 올려보내 타거나 눌러붙지도 않습니다. 세계적 기업 듀퐁사의 테프론 이중 코팅이라 더욱 안심. 아침에 출근하려면 항상 굶고 나갔었거든요. 에그펀이 있으니까 너무 빨리 되고 또 먹기도 편해서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준비도 입맛 없던 아침이 맛있게. 아이들 건강한 영양 간식도 출출할 때 바로바로 담백한 야식까지 뚝딱. 위생적인 보관용 뚜껑에 코드가 분리되고 안전 덮개까지 있어 세척도 간편. 콤팩트 사이즈로 자리 차지하지 않고 식탁에 두고 매일매일 너무나 편리한 에그펀 플러스. 이제 주방의 필수품입니다. 에그펀 플러스 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는 커다란 조리기구 대신 에그펀 플러스를 써보세요. 계란에 야채 섞어 넣기만 하면 계란말이가 뚝딱. 김을 말아 넣으면 김말이까지. 소시지를 꽂으면 먹음직한 소시지바. 맛살을 넣으면 맛살 에그롤. 베이컨만 넣으면 베이컨 에그롤. 계란 흰자를 분리해 브로콜리와 함께 건강 야채밥까지. 또띠아 페이퍼에 소스를 바르고 토핑과 치즈를 얹어 말아 넣기만 하면 맛있는 피자도 완성. 고기 갈아 양념에 넣으면 아빠도 좋아하는 미트볼. 생선살로 생선 어묵까지 집에서 간단히. 아이들 영양간식 핫케이크도 바로바로 되고 빵에 과일 말아 구워주면
엄마표 샌드위치롤까지 다진 야채, 햄을 갈아 즉석 핫바도 쑥쑥 할 수 있는 요리가 무궁무진. 하나 있으면 너무나 편리한 에그펀 플러스. 야채 갈아서 에그펀으로 만들어주니까 아주 잘 먹어요. 그리고 만들기도 편하고 재밌으니까 아이들 너무 좋아하네요. 첫째, 듀퐁사의 테프론 이중 코팅.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니 더욱 안전해야죠. 세계적 기업 듀퐁사의 테프론 이중 코팅으로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벗겨지거나 긁힐 걱정 없이 한 번 사서 오래오래 사용하세요. 둘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물론 한화 손해보험 3억 PL보험까지. 셋째, 무상 AS와 환불 보장. 1년 무상 AS는 물론이고 품질 자신감으로 100% 환불 보장 약속. 바쁜 출근 시간에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 편식이 심한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 영양 간식으로, 빵과 함께 간편한 샌드위치로, 예쁘고 맛있는 도시락 반찬으로 아침밥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홀로 사시는 부모님도 싱글족도 간편하게 한 끼 해결. 잠깐! 듀퐁사의 테프론 코팅 처리한 정품 에그펀 플러스를 꼭 확인하세요. 알아서 익혀주고 알아서 올려주고 팬이 전혀 필요 없고 어지럽힐 것도 없어요. 지금 전화해서 즐겁게 요리하세요. 저절로 쑥쑥쑥!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영양 만점 계란 요리는 물론 소시지, 어묵, 즉석 핫바에 피자와 핫케이크까지 재료만 넣어주세요. 완성되면 저절로 쑥! 지켜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 설계된 원통형 조리구에 재료만 넣어주면 알아서 익혀주고 완성되면 저절로 올라오는 마술 같은 초간편 자동 조리기. 냉장고 남은 재료에 계란과 밥을 섞어 넣으면 따끈따끈 라이스바로 한 끼 식사가 뚝딱. 김치 다지고 계란 풀어 밥과 함께 넣어만 주면 칼칼한 김치 라이스바로 든든하고, 출출할 때 가래떡 구이도 간단히, 간편한 식사 준비도, 아이들 영양 간식도 너무너무 편하게. 사이즈가 작아 식탁에 두고 쓰기 편하고, 코드가 불량이라 쓰고 나서 세척도 쉽고, 너무 쉬우니까 아이들도 남편도 한 끼 해결 간단히 든든하게. 잠깐! 타거나 긁힘 걱정 없도록 믿고 요리할 수 있는 듀퐁사의 테프론 이중 코팅 확인. 업그레이드 에그펀 플러스 5가지 컬러 출시 기념. 본체, 오간 뚜껑, 눌러주는 패커, 세척용 스펀지 브러쉬, 꼬치 5개, 요리 레시피가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까지. 기존가 59,800원에서 2만원 파격 할인 39,800원. 오렌지, 그린, 핑크, 블루, 화이트 5가지 색상 중 선택만 하세요. 할 수 있는 요리가 무궁무진. 하나 있으면 너무나 편리한 에그펀 플러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